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3주째 현대물리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이번 학기를 끝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현대물리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지난 한 달 동안 배우고 있는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특별히 물리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태어나서 아마 처음 들어보는 학문일 겁니다. 그래서 아주 20세기에 시작된 새로운 학문이고요, 물리학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들이 고전적인 그 물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참 파워풀한 그런 영역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말고사를 어떻게 쳐야 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톡방에 공고했듯이 예제와 연습 문제는 기말고사 범위에 있는 예제와 연습 문제를 한번 다시 더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 사이브 아마 대학에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동영상 파일만 넘겨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올려놓겠다는데 제가 등록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듣게 되면은 출석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출석 인정이 되는 학생이 한 열 몇 명 이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뭐 신청자가 20명이 넘어서 그건 상관이 없는데 꾸준히 듣는 사람을 아마 거기서 인정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제나 그 다음에 또 내어드린 연속 문제 가운데에서 아마 저 기말고사를 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도 해왔듯이 뭐 때보다 못 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는 문제를 좀 더 많이 내주면서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실 시험을 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한 3, 4주 남았는데 마무리까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올려드리는 동영상들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같은 경우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외우게 되는데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에 그죠? dx에 이게 무슨 텀이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것이 사실은 운동에너지 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파동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에 x에 사이에 x가 포텐셜 에너지 텀이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를 했으니까 전체 에너지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께 우리는 한 2주 전부터 이 파동 방정식을 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U라는 게 주어졌었지. 이 U는 어떤 거냐면은 물체가 어떤 작용 안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작용. 우리 보통 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힘이 정해지면은 이게 정해져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이걸 못 푸니까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자유 입자부터 U가 제로인 것부터 해가지고 U가 무한홍물 포텐셜부터 해서 지난 시간에 유한한 것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지금 우리가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면요, 페이지 200 얼마나 길었냐면은 한번 보십시다. 그 유한홍물 포텐셜 물론 CCD 소자 그 설명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페이지 250페이지부터 상자 안에 입자가 시작이 되어서요 264페이지까지 이렇게 완전한 솔루션을 구하는 것까지, 완전한 이 해를 구하는 것까지. 그래서 페이지 263, 65죠? 6.5에
상자 안의 입자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상자 안의 입자니까 어떻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다 그죠? 1차원 상자다. 그러면서 0에서 L 사이에서 요까지만 어떤 그걸 가지고 여기서는 무한대로 가지만 유한하다 이 말입니다. 이 크기가 높이가 그럴 적에 마지막에 예제 6.9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잘 보십시다. 근데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유한 사각음물이네요. 상자 안에 입자가 4였습니다. 입자고요. 그 다음 유한이죠. 높이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사각음물이다. 그냥 실제적인 입자에서 사각이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포물선 형태라든지 이렇게 곡선의 형태인데 왜 사각으로 했느냐? 이 곡선의 형태로 하면 손으로 못 풀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개념만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 사각음물을 가지고 우리가 풀었다. 그럴 적에 이 웨이브 이퀘이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dx 제곱분에요. 영역에 따라서 다른데 d제곱의 사이 x 하고요. 뭐 여기 이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사이 x다. 영역이 이거는 당연히 이 영역과요. 0보다 작은 거 x가 그 다음 x가 l보다 큰 이 두 영역, 그러니까 이 영역과 1영역과 2영역과 3영역이 있는데 1과 3영역에서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다. 뭐 알파가 당연히 침투 깊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죠? 2영역에서는 당연히 자유 입자입니다. 왜냐하면 포텐셜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합니까? 자, 룰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고전적으로 본다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왜? 요것이 뭐라고 해요? 운동 에너지 텀. 요것이 포텐셜 에너지, 이게 토탈 에너지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게 주어질 적에 어떤 작용 아래에 있느냐를 우리가 가정했을 적에 F라는 게 알면은 F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U를 안다는 겁니다. 그 U를 여기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이걸 푼다 그랬죠? 그러면 푼다는 말이 뭐냐? 사이와 E를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제 6.1부터 쭉 오면서 뭘 했냐면요. 이거와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계속 공부를 했어요. 특히 포텐셜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렇다면은 x와 x 이퀄 0와 x 이퀄 l에서 뭐라고 하죠? 이걸 결정한다. 어떻게? 경계 조건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계 조건과 규격화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규격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무한홍물 포텐셜인 경우는 이렇게 되죠. E의 n이 기억납니까? 2ml 제곱분이에요. n제곱, h바의 제곱, 파이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sin x는 어떻게 주어진다? 요 제로하고 L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는 이게 무한히 높으면 이 안에서 전혀 입자가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L분의 2에 sin 어떻게 돼요? L분의 m 파이 x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무한인 경우에는. 근데 유한이면은 어떻게 되니까 복잡해지죠. 왜요? 왜 복잡해진다고 그랬습니까? x 이퀄 0와 l인 이 경계에서 경계 조건이 복잡해집니다. 왜요? 여기서 더 이상 사이의 x가 0이 아니다는 겁니다. x, l 사이에 x 이퀄 0에서 0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가 침투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제곱하면은 확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제 6.9까지 왔어요. 예제 6.9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까지 아마 이 앞에까지 했을 건데 이것은요.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다 구했는데 가동함수가 앞에서 주어지는데요. 책에 264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지울게요. 이건 무한이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제에서 아니면 유한국 사가공물에서도 어떻게 된다고? 요거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저거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사인 x가요.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지만 c의 사인의 kx 더하기 d의 코사인 kx가 된다. 왜 이런 형태는 돼야 된다는 건 너무 자명합니다. 왜냐면은 두 번을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두 번을 미분했는데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거는 x 이꼴 l에서 0 사이다. 당연하죠. 여기는 자유입자잖아요. 그래서 k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 한번 보시면요. 1영역과 3영역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영역과 3영역 안에서는요. 사이에 x가요. a에 2의 알파 x고요. 플러스라고 두고요. 이때는 x가 0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사이 x가 b에 2의 마이너스 알파 x. 자, 왜 여기서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물리적인 경계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physical boundary condition이란다 그랬습니다.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요. 뭐라 그랬죠? 물리적인, 여기 한번 적어 봅시다. 중요하니까 물리적인 경계 조건. 자, 물리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어떤 물리량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양이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뒤에 마이너스 알파 x도 있어야 되는데 x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갈 수 있다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갈 수 있을지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라면은 이게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라면은 이게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물리량이 되어버리죠. 왜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알파는 플러스거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게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물리적인 경계 조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x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얘가 의미를 가지려면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x가 l보다 큰, 그러니까 무한대를 포함하고 있죠. 플러스 무한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물리적인 경계 조건. 이익에서 2의 마이너스 알파 x를 무시할 수 있는. 교수님 왜 무시해야 되는데요? 같이 두 번 미분하면은 이거 나오는데요? 두 번 미분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맞아. 맞는데 그거는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해라는 겁니다. 그런 해는 우리가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요. 일상생활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 해는 우리가 그 수학적인 부분은 생략하자는 겁니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이거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요 세 개가 구해졌어요. 완전히 구해진 건 아니죠. 왜냐면은 C와 A와 B가 D가 모르니까요. 아직. 그거는요. 경계 조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x 이퀄 0와 x 이퀄 l에서 이 함수가 같아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이건 x 이퀄 0겠다. 그죠?
그 다음 미분행 것도 연속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여기 경계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개 빼고 다 결정이 나요. 마지막 한 개는 어떻게 결정이 난다고요? 지워버렸는데 정규화 조건으로 결정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지난 시간에 급하게 하고 마쳤는데 우리가 이 예제 6.9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x = 0에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해보자. 일단 x = 0를 집어넣으니까 요게 지금 2죠. 요게 2죠. 그죠? 요 k가 있는 게 2예요. 요 영역이죠. 여기 알파가 있는 게 아까 전에 말한 여기 알파가 있는데 요 영역이니까 요것은 x가 0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1영역이고요. x가 1보다 크니까 3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계 조건으로부터 만약에 x = 0를 넣어줘. 여기서 비교해보니까 0로 넣으면 이건 0 되고요. 이거는 1 되니까 d가 남네요. d 이꼴을 이 영역에 있는 함수에 x = 0를 넣어주니까 a 남죠. 그래서 그 식이 나와요. 이 식이 어디 있냐면 264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정도에 있습니다. a = d 책에는 a = d로 되어 있습니다. a = d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 이 한번 미분하면 k 나오고 코사인이 되고 k -k 되고 사인이 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또 제로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먼저 우리가 한번 1영역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니까 알파 a가 된다, 그죠? 알파 a, 이 알파 x인데 x = 0 넣어주니까 알파 a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알파 a가 되고요. 이 꼴은 이거 한번 미분하면 kc의 코사인 kx 마이너스 kd의 사인 kx인데 x = 0 다시 넣어줘야 되죠? 넣어주니까 이거 없어져요. 왜냐면 사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kc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식이 돼요. 그 다음에 x = l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고 그 나온 게 옆에 식이 돼서 그것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거를 간단하게 했더니만 이거는 이제 수학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를 했더니만 264페이지 맨 마지막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경계 조건에 의해서 다 했더니만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른 책 찾아보라 했습니다. 양자역학 책에 가보면은 요거를 유리하는 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다. 추가로 더 사인의 KL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거를 우리는 엑셀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간단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알파의 K와 A를 줘놓고요. 만약에 아니면은 A를 주고 마이너스 K분의 알파 이래가지고요. 요거 그래프를 그려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꼴로 되는 그 만나는 점만 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요 그래프를 그린다면 뭐 이렇게 뭐 K와 알파 그린다면 이렇게 그렸는데 요것도 그릴 수가 있죠. 애를 주고요. 애를 주고 그러면은 요것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 꼴로가 된다는 말은 두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 같은 점이 막 생겨요. 몇 개. 그럼 그것만 있을 수 있는 K나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자, K가 알파가 된다는 것은 E가 결정이 되는 거죠. 왜 에너지가 어떤 게입니까? 2n분의요 H바의 제곱의 K제곱입니다. 맞죠? K가 결정이 되면은요, 이 함수가 완전히 완성이 되죠. A, B, C, D는 벌써 알게 되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알파는 어떤 개념을 준다고 했죠?
입자가 얼마만큼 들어가서 얼마만큼 발견될 수 있을까 그걸 주는 확률입니다. 그거는 요 주어진 에너지에 따라 다릅니다. 에너지가 높으면 더 많이 들어가고요. 에너지가 낮으면 좀 더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설명을 해놨을 건데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설명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식은 뭐한 10번은 더 쓰겠다, 그죠? 새로운 이제 U를 또 이야기하겠다. 오늘은 이때까지 지난 시간에 대한 20분을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것들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 침투라는 이런 새로운 현상도 있고요. 침투, penetr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침투라는 새로운 현상도 있고 이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영역별로 함수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나왔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습을 하는데도 지금 20분 넘게를 할애를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이제 포텐셜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진동자는 진동자인데 양자 진동자다. 우리가 이때까지 고전적인 진동자는 계속해서 뭐 5장까지도 얘가 꽤 나왔고 2분장에서도 있었죠 사실은. 그렇듯이 진동자는 계속 생각해 오는데 이제 양자 진동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책에 간단하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책에 그려놨죠, 그죠? 뭐라 해놨습니까? 책에 그대로를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 y축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ux로 되어 있을걸요? 자, 이런 놈이 주어진다면 사실은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풀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여러분들이 근사적인 거를 아주 정밀도가 높은 근사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면 요즘 컴퓨팅, 그러니까 계산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양자 컴퓨터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계산해냅니다. 정말 쉽게 계산해내요.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가 진동자라고 하면 고전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F는 기억이 나시는 줄 마이너스 KX라는 진동자가 작용하는 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로 인한 UX는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1 체계대로밖에 X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현실적으로 일어나느냐? 일어나죠.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할 적에 어떻게 했죠? 물체가 스프링에 매달려서 여기서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요. 어떤 걸 그림을 보냐면 여기에 전자가 매달려 있는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 여기에 핵이 있다 생각하고요. 전자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핵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 플러스 있다 합시다. 핵이 있고 여기도 플러스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밀치고 들어가는데 스프링을 당겼다가요. 전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당기고 이래가지고 전자와 어떤 이러한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진동자를 나타내는 스프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모형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모형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면 이 플러스만 있다면은 얘는 무조건 당겨가겠는데 요 플러스 주위에 어떻습니까? 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O라고 하지만 얘는 또 밀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진동하는 모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설명을 쭉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포텐셜이라는 걸 볼 적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제가 1학년 때 저한테 기초물리학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할 적에요. UX가 지금 2분의 1 KX가 주어진다는 말은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Y는 AX 제곱이니까, 그죠? 맞습니까? 이게 2분의 1 KX의 제곱이고요. 요 넓이가 요 K하고 관계가 있죠.
자, 그럴 적에 우리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당겼다가요, 어떻게 L만큼 X0만큼 당겼다가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와서 당겨서 놓으면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갖다가 요 사이에서 마이너스 X0와 X0 사이에서 진동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는 잡고 있잖아요. 지금 잡고 있으니까 속도가 제로고요. 여기도 속도가 제로가 돼야 된다. 왜?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죠. U가 제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X가 0이기 때문에. 이 X라는 것은 평형 위치로부터의 거리인데 우리가 평형 위치를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X0가 평형 위치로부터의 거리니까 U는 2분의 1 kx0의 제곱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kx 마이너스 x0의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똑같이 된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면서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하고 여기 와서는 운동 에너지만 가지죠.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게 결국은 이 에너지와 같아야 된다. 왜 그러냐고 1학년 때 배웠냐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운동 에너지는 줄고 포텐셜 에너지는 극대화됐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 이런 식의 운동 에너지. 자, 그럴 적에 우리가 여기 U 이퀄 제로 되는 요 지점을 우리가 평형이치라 그랬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입자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안정적으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를 말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평형 위치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물체의 그 입자의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입자가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 위치, 그걸 우리가 평형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안정된 위치라는데 결국은 이 그림에서 볼 적에 미분을 해서요 0이 되는 위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수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0이 되려면 언제 0이 되죠? 최소점에서 0이 되든지 최대점에서 0이 돼요. 이 같은 이렇게 위로 보고 있는 곡선의 경우는 최저점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되겠다, 그죠? 최소점. 그러니까 안정된 점이다. 실제적인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약간의 마찰이 있다고 하지 구슬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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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여기 머무르겠죠, 그죠? 실제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안정된 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안정된 평형에서는 UX의 공률이 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위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로.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러한 게에서는 여기도 미분함 0이거든요. 여기도 미분함 0이고 여기도 미분함 0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최소점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어떤 중간의 의미지만 최대점의 어떤 0이다, 그죠? 자, 그런데 입자가 이 위치에서 안정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준안정적인. 왜냐하면 1로도 갈 수 있고 1로도 갈 수 있죠, 그죠? 입자가.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안정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한 번 더 미분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dx의 제곱, d제곱이 u가 만약에 이게 제로인데 한 번 더 미분을 했더니만 두 번 미분인 거죠, 그죠? 한 번 미분을 더 했더니만 0보다 크면은요 최소점이 되고요.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이거는 포물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2차 함수의 그 개수가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두 번을 미분하면은 그 2차 함수의 개수가 되는데요. 이것이 0보다 작은 이러한 경우다. 거의 최대점이죠. 최소점인데 미안. 여기 있으면 안 되네요. 여기 있어야 된다, 그죠? 두 번 미분해가지고 0보다 작은 경우는 그게
책의 265페이지, 265페이지 맨 아래에서 한 7번째, 8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굵은 글씨. 그래서 다시 설명해 보면은 양자진 동자는 지금부터 이제 양자적인 것은 이러한 u를 가질 적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인데, 진동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스프링을 생각할 적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물체가 주기적인 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우리가 진동자라고 해요. 그럼 그게 뭐 현실적으로 뭐 있나? 있다.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학이라든지 물리전자라든지 재료과학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그림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적에 우리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는데요. UX를 그래서 포물선에 상당히 우리가 근접해 있다고 볼 적에 설명이 굉장히 이제 참 난해하고 어려운데요. UX가요. 책에 지금 여기 걸려놨는데 여기 해야 되겠네요. 책에 보면 여기가 A고요. 여기 A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B네요. 이 점이 최대가 되는 점이 B고요. 요 최소가 되는 점을 우리가 또 C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점과 요 점은 안정적이다 이랬고요. 안정 적어놨고요. 자, 그럴 적에요. 자, 이러한 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냥 x 이퀄 제로를 대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x 이퀄 빼기 0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요것이 x 빼기 a의 제곱이라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요것이 a 이퀄 제로 x 이퀄 a에서 0이 돼야 되죠. 여기 a 있다면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분의 1 k의 x 플러스 a가 또 제곱이다. 그러면은 요 곡선을 지금 요렇게 왼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마이너스 a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는가 알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곡선들은 또 어떻게 표현할 건가 생각을 해볼 적에 UA 더하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의 포물선으로 우리가 보고 상당히 근접한다고 보고 책에대로 AX는 UA 더하기 2분의 1 K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하나의 포물선을 생각해 볼 적에요.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떻게 오느냐면은 요 빨간 거를 위로 약간만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요 파란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빨간 곡선이 지금 요 빨간 곡선이 2분의 1 k의 x 마이너스 a A 또는 C라고 했으니까 이거로 예를 들게요.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 이 그림이 맞다면은요, 요 그림이 맞다면은 이 A가 지금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 A하고 여러분 요 A하고 헷갈리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A로 먼저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 그림으로 따지자면은 이게 마이너스 A인데 여기 A였으면 요 A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 다시 설명할게요. 요 그래프일 적에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A로 잡았기 때문에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됐거든요. 근데 책의 그림을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A를 안 해놓고 여기 A라 해놨잖아요. A라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A를 넣어줘야 되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A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왔습니다. 제가 이거 죄송해요. 여기를 먼저 그냥 했으면 됐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건 없다고 합시다. 요건 없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세로 일지개가 요렇게 됐거든요. 2분의 1 kx 제곱이 됐는데 요렇게 만약에 a만큼 왼편으로 움직였다 합시다. a만큼 왼편으로 움직이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x 이꼴 a 넣으면 여기 제로잖아요. x 이꼴 1 넣어보세요. 그러려면 여기 마이너스 해야 되죠. x 이꼴 a를 넣었는데 지금 x축하고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x 이꼴 a를 넣으니까 a 빼기 a 하니까 0대 1이 된다. 그 다음 위로 가야 되죠. 여기 있으려면은 요 값이 얼마일까요? UA 되겠다. 그죠? UA.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UA예요. UA. 맞는가 볼까요? 여기 x 이꼴 a를 넣어보세요. 그럼 UA는요. 모르는 거 뭐였다? 모르는 뭐였고 더하기 2분의 1 k에다가요. a 빼기 a의 제곱하니 이거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UA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책의 6-23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적에 이 공률 K는 요게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제일 앞에 나온 거 요걸 우리 공률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벌어지거나 더 좁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커지면 좁아지고 공률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공률이 작아지고 공률이 커져야 되나요? 휘어지는 정도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작아지면 넓어져요. 그래서 공률 방향은 커지지만 공률은 작아지죠. 맞습니까? 그럴 적에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뭐 했죠? 두 번 미분하면 K 나오거든요. 두 번을 미분해서 x 이퀄 a 중에서 이거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 번 미분해 볼까요? d의 x의 제곱, d 제곱에 u의 x인데요. 한 번 미분하면은 이건 0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번 미분하면요 2 곱하기 2분의 1 k의 x-a 이래 됩니다. 맞죠? 한 번 미분은 x 안에 그 미분해도 1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없어져요. 두 번 미분하면요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k 그냥 나옵니다. k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값이 이 k 값인데 그래서 6-24식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진행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동영상이 길어져 가지고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